다음 1차 차분 모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차분 모형은, 1차 차분 모형은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거에 따르면, 그 그룹 이질성에 대해서, 더미 베리어블을 만드는 리스트 스퀘어 더미 베리어블, 그 다음에, within estimation,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이제 1차 차분, first difference가 될 것 같습니다. 이 within 어, within estimation과 first difference는 이 그룹 이질성을 이렇게 없애주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패널 선형 UI를 포함한 패널 선형 회귀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을 때 이 UI를 없애주면 설사 이 correlated heterogeneity 가정하에서도 일치 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UI가 사라지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이 X 변수와 코릴레이션이 있더라도 UI가 사라진 상태에서 추정하기 때문에 여전히 일치 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UI를 고정효과로 간주하고 추정하는 방법으로 1차 차분 추정량을 사용할 수 있다. 1차 차분이라는 거는 시계열에서 차분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요. 이 패널 데이터에도 시계열적인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차분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x 변수의 t 시점에서 그 전 시점 t 이 시점의 값을 빼주는 게 차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차 차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irst difference, 1차 차분을 통해서 그룹 이질성에 해당하는 UI, 이게 이제 correlated heterogeneity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제거한 상태에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거되기 때문에 여전히 XI의 베타에 대한 일치 추정량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설사 이 두 요소가 correlate 돼 있을지라도.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타임 피리어드가 두 개인 경우의 패널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인 경우에 1차 차분하는 거죠. 1차 차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패널 그룹들이 있고 각 패널 그룹들이 두 개씩 타임 피리어드를 가지는 경우에 1차 차분을 하면 당연히 두 번째 시점에서 첫 번째 시점을 빼주니까 각 모든 패널 그룹들이 한 개씩만 시점을 갖게 되기 때문에 횡단면 모형과 같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t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분을 하면 t가 사라지는 거죠. 차분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빼주는 거겠죠. 이 시점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x 이 시점, 그 다음에 ui 플러스 ei 이 시점, 그 다음에 1시점이 있겠죠. 시점이 두 개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xi 1시점, ui는 모든 시점에서 ui는 서로 같기 때문에 ui가 되고요. 이 시점을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델타 yi가 되겠죠. 요게 되고 상수항은 사라지고 또 ui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시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시점에서 한 개씩 이렇게 빼주면 한 개씩만 남기 때문에 여기 이제 t가 없고 t가 여기 없는 거죠. 뒤에 t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횡단면 모형이 되고 주의할 점은 상수항을 여기서 이렇게 빼주니까 상수항 없는 모형이 될 것 같아요. 상수항 없는 모형이 된다. 그래서 요게 새로운 y 변수고 요 차분한 값이 새로운 x 변수고 요 차분된 오차항이 새로운 오차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베타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이걸 이제 OLS로 추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식을 OLS로. 이제 이 식에는 UI는 없는 거죠. UI는 사라져 있는 거죠. UI는 사라져 있죠. 여기서 빼주니까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위식을 OLS로 추정하면 효율적이면서 일치 추정량이 된다. 이때 이제 얻은 이 OLS에서 얻은 베타를 1차 차분 추정량이라고 말하고 이 베타에 대한 해석은 이 앞선 모형에서 요 베타에 대한 해석과 똑같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가 한 단위 증가하면 y가 얼마나 증가한다. 그것을 여기서 이 식에서 계산하는 거죠. 1차 차분 추정량에서 correlated heterogene이티는 저희가 네 번째 그 강의 시간에 배웠지만 xit하고 ui가 서로 상관관계가 0이 아니다. 이게 이제 correlated heterogeneity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도 여전히 일치 추정량이 베타가 일치 추정량이 되는 이유는 이 식을 추정할 때는 우리가 이 상관관계가 있는 요 두 개가 상관관계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여기 x가 있지만 이 식에는 ui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막상 추정할 때는 UI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베타에 대한 좋은 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 이 모형하에서. 그래서 그래서 타임이 두 개일 때 그룹 유질성을 고려한 2차 차분 모형은 차분한 다음에 1차 차분한 다음에 각 새로운 변수들을 이용해서 상수항이 없는 모형을 추정하면 되는 거구나. OLS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먼저 데이터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P 데이터 1번 데이터를 제가 불렀고요. 그렇지 1번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각 어떤 도시가 이렇게 두 번씩 나오는데 82년, 87년 이렇게 두 번씩 나오는데 그 그룹에 대한 변수가 없어요. 앞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룹 변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룹 변수를 먼저 가령 어떤 도시를 첫 번째 두 개는 1번, 두 번째 두 개는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두도록 두 개씩 짝지어서 번호를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붙이는 방법은 그러니까 두 개 시작 처음부터 이 두 개씩 같은 번호를 붙여라. 두 개씩 같은 번호를 1번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번호를 붙여라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그룹이라는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 그래서 generate 새로운 변수 state라는 변수를 제가 만들고요. 그룹 46. 4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현재 이 데이터에서 전체 개수가 92개예요. 92개. 92개니까 두 개씩 짝지어서 번호를 붙이니까 46개 도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46이, 46번까지 번호를 붙여라 그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씩 짝지어서. 그럼 이렇게 번호가 1번, 1번, 2번, 2번 이렇게 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번호를 이용해서 먼저 앞으로의 헤드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TS 셋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패널 리그레션을 추정할 준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차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령 이게 이제 뭐, 이게 변수다. 이게 이제 Y 변수거든요. 이게 Y 변수인데, crime rate, 범죄율이라는 변수가 Y 변수인데, 이걸 1차 차분을 하려면 요 시점에서 요 시점 값을 빼줘야 되거든요. 87년에서 82년을. 그런데 스테타에서 차분을 하려면, 해서 차분할 때 저희가 앞에서 배웠는데, 그 디퍼런스 오퍼레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퍼레이터, 바로 D를 사용하는 거죠, D. 네. 그래서, 가령, 이렇게 쓰면, D.crmrte, D.unem,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델타 yp가 되고, 요 부분이 델타 xit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변수에, 요 변수의 1차 차분한 변수를 y 변수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요 변수의 1차 차분한 값을 자기 그룹 내에서 자기 같은 스테이트 내에서 차분한 값을 x 변수로 가져오고 상수항 없는 요게 이제 no constant라는 게 상수항이 아까 없이 제가 추정해야 된다 그랬죠? 아시겠지만 요시 상수항 없는 요거 y 변수 x 변수 네. 그래서 이렇게 추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하나도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차분이라는 오퍼레이터의 문제입니다. 스타에서 차분 오퍼레이터는 차분 오퍼레이터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차분 오퍼레이터는 87년에 얘는 87년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전년도를 86년으로 간주해 버려요. 근데 그러니까 87년에서 얘는 86년을 빼라고 알아듣는데 82년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빼주지 못하는 거야. 참, 그렇죠. 이것도 87년인데 전년도는 우리가 t-1 시점 86년이잖아요. 86년이 없기 때문에 82년을 빼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디퍼런스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 변수를 선생님들이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어 변수 대신 다른 시간 변수를 사용하자. 다른 시간 변수를. 가령 그러니까 연속적인 시간이 나타나게 시간 변수를 가령 82년은 1, 87년은 2 이렇게 시간 변수를 제가 새로 만들어주는 거죠. state, sort, generate, time은 언더바 n. 언더바 n 이거 앞에서 많이 했었는데 언더바 n 하면 각각의 그 자기 그룹 내에서 시간 변수를 만들고 언더바 n은 자기 자신의 위치라 그랬습니다. 따라 첫 번째 있는 애는 1이 되고 두 번째 있는 87년은 2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2, 1, 2. 그래서 이제 차분을 하면 2에서 1을 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한번 TS 셋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게 시간 변수를 얘가 이해하기 때문에 state하고 time.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는 이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차분하라고. 그러니까 새롭게 TS 셋을 이 time 변수로 해주고 그 다음에 차분을 해라.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바로 이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상수항이 없는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 이게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이 한 단위 증가하면 범죄율, 이게 범죄율인데요. 범죄율이 0.018 단위만큼 감소한다. 마이너스니까 감소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게 통계적으로 유효하진 않죠. 그러니까 실업률의 증가가 범죄율 증감하고는 무관하다. 통계적으로는. 그게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식에서의 결론.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차 차분이라는 게, 1차 차분 추정량이라는 게 고정효과 추정량과 같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within regression을 할 수 있어요. within estimation을 하고 싶으면 이 모형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게 이제 요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within transformation을 하는 거죠. within transformation을 하는 세타의 명령어가 extract 바로 FE였죠. CRM, RTE, UNEM, FE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within estimation이라고 그랬죠. 네 번째 강의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이게 이제 고정효과 추정량이고 마이너스 0.1809는 앞에서 추정한 것과 정확히 서로 일치합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일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효과 추정량, 그 다음에 1차 차분 추정량 두 개가 서로 같죠.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은 뭐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한 단위 증가하면 범죄율은 마이너스 0.18만큼 줄어드는데 마이너스가 줄어드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다. 그게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임 피리어드가 두 개면 엑스트랙 FE하고 이게 그 1차 차분 추정량하고 정확히 이렇게 서로 결과가 일치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베타의 값이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타임 피리어드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증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2A fixed effect 모형 앞에서 저희가 2A 모형 저희가 첫 번째 설명드렸는데요. 첫 번째 앞에 30분 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는데 2A fixed effect 모형이 있고 2A random effect 모형이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고정효과이니까 2A fixed effect 모형 시간 효과를 고려하자. 시간 효과.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는 이걸 뮤t라고 제가 썼는데 vt라고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뮤t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요거는 이제 그룹 이질성 스테이트라는 그 그룹 변수의 이질성 이거는 그 82년하고 87년이라는 그 시간의 이질성 어떤 특정 시점에서 범죄율이 y 변수가 되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어떤 시간적 이질성이 존재하느냐
근데 이제 갑자기 왜 이 2A 모형으로 넘어왔냐면요. 2A, 앞에 결과를 보니까 좀 이상해요, 결과가. 왜냐면, 어떻게 실업률하고 범죄율하고 아무 상관이 없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범죄율이 높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상하게 이 결과에서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결과에서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뭔가 우리가 빠진 게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모형을 다시 한번 설정해 본 게 2A 모형이 될 것 같아요. 2A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2A 모형을 한번 추정해 보자. 이제 그런 뜻이 되겠네요. 2A 모형. 2A 모형은 시간 이질성까지 고려한 그런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차분을 하면 2A 모형을 1차 차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물론 2A 모형을 이제 고정효과, within estimation을 할 수 있어요. 고정효과를 추정할 수 있고요. 우리가 1차 차분 모형을 하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되냐면 82년은 yi 82년 알파 플러스 베타 x 82년 더하기 ui 더하기 v 82년. 이제 82년의 더미 변수가 되겠죠. 82년이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87년도 똑같이 해줄 때 이제 빼주면 87년에서 80년을 빼주면 이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87년이면 87년이면 그러니까 식을 좀 써보면 어, 식을 제가 식을 좀 써보면요. 87년 더미 변수에서 87년이면 87년 그러니까 고정효과 시간에 대한 고정효과이기 때문에 87년이면 1, 82년이면 0 이렇게 더미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87년에는 이 더미 변수가 1이 되는 거고 82년이면 이 더미 변수가 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빼주게 되면 얘가 87년에서는 1이고 82년에서는 0이기 때문에 얘가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빼주면 얘가 어떤 더미 변수 앞에 코에피션트가 있고 델타 곱하기 1이니까 얘가 델타가 남게 돼요. 델타가. 이게 이제 요 부분이 시간 효과에 대한 코에피션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델타가 바로 요게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상수항은 사라지는데, 알파는 사라지는데, 이 시간 효과 때문에 이 더미 변수 앞에 있는 시간 효과를 더미 변수로 놨을 때 그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가 델타만큼 남게 된다는 거죠. 이 식에서 1차 차분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똑같고요. 나머지는 앞에서 본 거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상수항은 이게 지금 상수항이 있는 모형처럼 보이는데요. 이 상수항은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시간 효과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87년이면 1, 82년이면 0이라는 그 더미 변수, 시간 더미 변수에서 이제 차분을 하게 되면 이 델타만큼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87년이면 1이 되니까 여기는 0이 되고 그래서 델타에서 0을 빼주니까 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수항을 포함한 횡단면 회귀 모형이 된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점 변수가 두 개인 모형에서 1차 차분을 하게 되면 2A 모형 같은 경우에는 상수항을 포함한 횡단면 회귀 모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는 상수항이 없는 경우는 이제 그 1A 픽스트 이펙트 모형이 되는 거고요. 2A 픽스트 이펙트 모형은 상수항을 포함한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OLS로 추정하면 우리가 2A 픽스트 이펙트 모형을 추정한 결과와 같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간단히 아까하고 비교해 봤을 때 reg d.crm rte d.umem 하고 no constant를 옵션 이 부분을 빼주면 돼요. 왜냐하면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추정 결과를 보면 이런 결과가 이게 요 상수항은 무슨 뜻이다? 요 상수항은 그 시간 변수에 대한 코에피션트가 더미 변수의 코에피션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5란 얘기는
82년에 비해서 87년이 지금 일이기 때문에 87년이 더 그 범죄율이 높다. 그러니까 어떤 5년간의 그 82년과 87년이라는 5년간의 격차가 있는데 이제 데이터에서는 82년보다는 87년에 훨씬 범죄율이 높았다라는 어떤 시간적 특성에 의해서 높았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실업률 변수를 보면 실업률 변수는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해요. 그리고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하고 맞는 거죠.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범죄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니까 2A 모형을 하니까 훨씬 결과가 리저너블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no constant라는 걸 빼줬다는 거, 이게 2A 모형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거를 XT 렉으로 추정하시 똑같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CRM, RTE, UNEM 하시고 시간에 대한 그 시간 타임 헤테로지니어티는 그 타임에 대해서 더미 변수를 주라 그랬죠. I.time FE. 요게 이제 그 시간에 대한 고정 효과고요. 이게 이제 그 그룹에 대한 고정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추정해 보면 2.21799 똑같죠. 이 두 개 똑같죠. 이 두 개 똑같죠. 그 다음에 타임 변수의 코에피션트를 보시면 정확히 이 컨스턴트와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같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컨스턴트가 시간에 대한 더미 변수의 코에피션트다. 시간 고정 효과에 대한 코에피션트와 같다. 아까 그 차분에서 빼주는 공식을 계산하다 보면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wo-way fixed effect 모형과 같아진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죄율, 이 실업률, 이 데이터에서는 two-way fixed effect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실업률 변수가 상식에도 더 맞고 뭔가 시간 효과가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82년에 비해서 87년에 범죄율이 되게 많이 늘어났던 어떤 시간적 특성이 존재한다. 왜 늘어나는지는 이제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데이터에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 추정 결과는 직관과 일치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정 결과는 직관하고 일치해요. 특히 이 실업률 변수가 통계적으로 플러스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는 거. 이게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A fixed effect 모형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에 2A fixed effect 모형이 더 적절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T가 2일 때는 1차 차분 모형이라는 게 상수항이 있고 그거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T가 3인 경우도 있겠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멀티 피리어드 패널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멀티 피리어드. 이제 T가 여러 개인 거죠. T가 이제 3보다 큰 패널 그룹들이 각 패널 그룹들이 가진 타임 피리어드 수가 이제 여러 개인 경우, 두 개가 아니고 T가 2가 아니고요. 여러 개인 경우가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고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차분 모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T가 1, T가 2, T가 3 우리가 3개 시점을 가지고 있으면 2에서 1을 빼고 3에서 1을 빼고 그러니까 2개 시점이 되는 거죠. 각 패널 그룹들이 2개 시점을 갖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각 패널 그룹들이 여전히 2개 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패널 데이터가 됩니다. 1차 차분을 하더라도 여전히 패널 데이터가 된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모형이 된다. 그렇지만 이제 마찬가지로 그룹 이질성에 해당하는 UI는 여전히 없어요. 왜냐하면 차분을 하면 아까 UI가 사라진다 그랬죠? 해주면.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상수항도 없고 UI도 사라지는 바로 이 차분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T가 2일 때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에 T가 붙어 있어요. T가. 아까는 횡단만 모형이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T가 붙어 있어서 왜 T가 붙어 있는지는 방금 이제 말씀드렸죠. 2에서 1을 빼니까 되고 3에서 1을 빼니까 또 하나 생기고 그래서 두 개씩이 생기게 되니까 T가 뭐 1, 2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형을 베타로 추정하는 거예요. 단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앞에 T가 2인 경우와 거의 똑같아요. 그냥 이 식을 YOLS로 추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주의할 점이 오차항입니다. 단지 앞에와 T가 2일 때와의 차이점은 이 오차항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T가 2일 때는 저 오차항이 델타 EI, 그러니까 T가 없었어요. 여기는 T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각 패널 그룹들은 한 개씩의 오차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가 없기 때문에 무슨 자기 상관은 한 그룹 내에서 시간이 여러 개일 때 이 오토 코릴레이션 문제가 존재하는데 여기는 당연히 횡단면이기 때문에 오토 코릴레이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t가 지금 3보다 클 때는 여기가 t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자기 그룹 내에서 오차항이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개를 갖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자기 상관이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네요. 자기 상관이 중요하느냐가 이제 추정에서 효율적 efficient estimate를 얻는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 오차항은 당연히 자기 상관이 있다는 걸 그냥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가령 지금 저 오차항의 자기 상관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네요. 델타 EIT, 델타 EI T-1. 그러니까 현재 시점과 전 시점의 이 차분된 오차항의 추정량이 0이 돼야 되는데 0이 아니라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0이 아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풀어보면 되죠. 코베리언스 델타 EIT는 EIT-EIT-1, EIT-1 EIT-2 이 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를 풀어보면 이렇게 코베리언스를 계산하고 이렇게 코베리언스를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점 요거하고 요건 다른 시점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0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하고 요것도 당연히 t하고 t-2 시점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0이 되고요. 근데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하고 얘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코베리언스 EI t-1, EI t-1 같은 거에 코베리언스는 당연히 베리언스가 되고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 2가 됩니다. 이 원래 오차항의 분산이 됩니다. 오차항 2의 분산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니까 이건 0이 아니죠, 여러분. 0이 아니죠. 왜냐하면 값은 0보다 크기 때문에. 따라서 당연히 일개 자기상관이 존재하게 됩니다. 일개 자기상관. 그러니까 이 오차항에 일개 자기상관이 존재한다는 걸 쉽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OLS로 추정하지 말고 일개 자기상관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이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할 때 패널 그룹 내에서 인트라클래스 코릴레이션이 존재한다. 인트라클래스 위드인 그룹 코릴레이션이 존재한다. 오차항이 그런 걸 가정하고 스탠다드 에러는 클러스트 로버스트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데이터를 불러드리고요. 한번 제가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9-2번 TS set 카운티 그 다음에 엑스레그 CRM RTE PR BAR 차분이죠. 차분이기 때문에 reg d.crm RTE d.pr BAR d.pol tc no constant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차분 모형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분 모형을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요거 뭐 상수항 왜 없는지 아시겠죠? 아까 상수항 지금 1A 픽스드 이펙트 모형을 추정하니까 상수항 없이 제가 추정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요 추정 결과는 여기서부터 추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드리고 TSS라고 1차 차분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서는 연도가 이렇게 연속적이에요. 82년, 82년, 83년, 81년, 82년, 83년, 81년, 82년, 83년 이렇게 연속적이기 때문에 따로 무슨 시간 변수를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바로 차분 오퍼레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 없는 1A 픽스 디펙트 모형을 추정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바로 스탠다드 에러인 거죠. 지금 스탠다드 에러는 이 오차항이 자기 상관이 없다고 가정하고 추정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상관이 있다는 걸 쉽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OLS 추정을 할 때 클러스트 로버스트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하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로버스트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하시려면 여기서 이렇게 추정하실 때 VCE 클러스터 카운티 이렇게 옵션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러스터 로버스트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하는 OLS에서 스타의 명령어예요. 옵션입니다. 옵션. VC는 이제 그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할 때 클러스터 여기서 클러스터 다음에 클러스터라고 쓰시고요. 요 변수는 바로 이 TS셋에서 그룹에 해당하는 요 변수의 이름이 여기 오게 됩니다. 이제 이 카운티라는 그룹 내에서 일개 자기상관이 존재한다. 이 차분된 데이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 로버스트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이제 그 말이 되는 거죠. 로버스트 스탠다드 에러. 이게 이제 그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해석은 이건 이제 그 범죄율이고요. 범죄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판사가 그 지역에 있는 판사가 범죄에 대해서 범죄의 형량을 얼마나 강하게 매기느냐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POLPC는 경찰관 수입니다. 그 지역의 경찰관 수고요. 그래서 가령 플러스는 경찰관 수가 증가하면 범죄율이 늘어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 BARR 변수의 값이 커질수록 범죄율은 줄어든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형을 더 강하게 매길수록 그 지역에서는 범죄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경찰관 수가 많을수록 범죄율이 늘어난다. 플러스니까. 이거 좀 상식에 맞진 않아요. 뭐 그 얘기는 잠깐 이따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임 피리어드가 3개 이상일 때는 이 오차항에 자기상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클러스터 로버스트 스탠다드를 이 차분 모형에서 제공하자. 차분 모형을 추정할 때 다음에 당연히 이걸 고정효과 그 within regression의 명령어로도 할 수 있습니다. CRMRT, PR, PARR, POL, PC 하시고 FE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정효과 마이너스 플러스 두 개 결과는 완전히 같진 않아요. 두 개 결과는 그러니까 T가 2일 때는 수학적으로 XT 레그 FE하고 FD하고 같고요. T가 3일 때는 T가 이제 3보다 클 때는 같지는 않습니다. 두 개 코에피션트가 같지는 않습니다. within하고 베타의 펄스 디퍼런스하고 차이는 같지는 않고 근데 둘 다 일치 추정량이에요. 그러니까 표본이 많아질수록 두 추정 개수는 같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스몰 샘플인 경우에는 같지는 않고 부호나 그다음에 이거 뭐죠? 부호나 크기는 큰 차이는 없어요. 둘 다 고정 효과의 아이디어를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within 이 모형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within fixed effect within regression 하는 거고 이거는 1차 차분 추정한 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차분 추정하게 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POLPC 여기 이제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관 수가 많을수록 범죄율이 늘어난다는데 좀 상식에는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찰관 수가 많은데 그럼 경찰이 많으니까 범죄율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울드리지 책에 나온 예제인데요. 이게 서로 이 두 변수가 경찰관 수하고 범죄율이라는 변수는 이게 동시성을 가진다라는 이제 내용과 관련했어요. 저희 지금 강의 내용하고는 좀 무관한 내용인데 그냥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면, 다시 말하면 경찰관 수가 왜 그 지역의 경찰관 수가 많냐는 거. 당연히 범죄율이 많으니까 범죄율이 많은 도시의 경찰관 수를 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관 수가 범죄율을 결정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범죄율이 경찰관 수를 결정하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동시성의 문제를 고려해서 추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원래는 나온 얘기고요. 지금은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1차 차분 모형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차분 모형을 어떻게 추정하고 왜 no constant라는 옵션을 줘야 되는 건지 그런 얘기들을 쭉 드려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